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세월 윤두영. 새 밑에 의정부 근처 서울행이라는 마을에 간 일이 있다. 이 마을은 30수년 전에 어떤 연유로 1년 남짓 머물러 있던 곳이다. 소관사를 다 마치고 나니 문득 그때 저 뒷산 고갯길을 넘어서 삼박골이라는 처가가 있는 마을을 단 한 번 찾아갔던 기억이 떠올라 장모님을 찾아뵙고 싶었다. 버스로 편안히 갈 수 있으려면 굳이 길을 더듬어 보고 싶은 까닭은 단 한 번 넘은 그 길이 퍽 인상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었다. 내 추억의 그 길은 마치 동화 속의 고개처럼 아름다웠고 옛 이야기의 성경을 연상할 만큼 그윽했다. 일종의 향수를 느끼면서 고개를 향해 걸었다. 그런데 마을을 벗어나 오솔길로 접어들면서부터 옛 모습이 아니었다. 울창하던 송림이 다복 솔밭으로 바뀌었을 뿐 아니라 길도 없어졌다.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닌가 싶어 두리번거리니 옛길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다복솔에 덮여버리기도 하고 가다가 끊어져 도랑이 되어 있기도 하다. 아마 교통이 편리해지니 남는 사람이 없어져서 폐로가 된 것 같다. 마루턱에 이르렀다. 그런데 있는 줄만 알았던 돌무더기 성황당이 보이지 않는다. 다복설에 덮어버린 것이 것일까? 아니면 예초 없던 것을 내가 환상으로 그리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마을에서부터 한두 송이 휘날리기 시작하던 눈발이 마루턱에 올라섰을 때는 한방눈이 되어 펑펑 쏟아진다. 그때도 눈이 내렸는데 쌀락눈이었던가? 그때 내리막길인 떡갈나무 참나무 숲속으로 내려갈 때 나뭇가지에 매달린 마른 가랑잎이 사랑눈 떨어지는 바스락 소리를 반주로 삼아 제각기 제 목청을 뽐내면서 지저귀던 맷새들의 노랫소리는 지금도 귀에 쟁쟁하건만 지금은 그 맷새들도 나무들도 없어졌다. 내리는 한방눈이 아니었다면 이 얼마나 삭막한 고갯길일 뻔했으랴. 이제 이 고갯길은 아름다운 동화 속의 고갯길도 신선세계를 연상하던 그런 그윽한 고갯길도 아니다. 발목이 삐끗 빠질 만큼 쌓이던 눈도 멎는다. 이 길을 걸어서 찾아가던 그때의 처가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타박타박 눈길을 밟고 걷다가 눈이 쏠려있는 외딴 집 문 앞에 이르러 멈추었다. 어느덧 처가 바깥마당에 이른 것이다. 그때의 처가는 대농가의 모습을 갖춘 종가였는데 처음의 처가는 반양식이라고나 할까 국적불명의 건물로 바뀌었다. 헛기침을 하면서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때는 안방 떼창 미닫이의 쪽 유리로 내다보던 50대의 장모님이 허둥지둥 반기면서 뛰어나와 집신을 거꾸로 신으셨는지 기억에 없지만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서 100년 지객인 사이를 맞아 들이셨는데 오늘은 역시 50대인 홀로 된 손아래 처남댁이 나와서 정중하게 맞아들인다. 그때는 장모님이 시뻘겋게 이글거리는 청동 하루를 들여놓고 내 부모인 사돈의 안부서부터 당신의 딸인 나의 아내 외손자인 내 아이들의 안부까지 자상하게 묻고 나서는 우선 몸을 녹이라면서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오늘은 처남댁이 다락에서 석유 난로를 꺼내놓으면서 지극히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고 밖으로 나갔다. 나는 구순의 장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라야 장모님이 물으시는 몇 마디 말에 대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거나 좌우로 가로젓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은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싸우듯이 크게 소리를 질러야 하고 그것이 대개의 경우는 동문서답이 되기 때문이었다. 한참 만에 장모님이 또 묻는다. 자네 새해가 되면 36 되지?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 빙긋이 웃고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손가락을 펴 보였다. 이것이 대화의 전부였다. 저 할머니가 그때 사이를 그토록 반기고 그처럼 자상하던 50대의 장모님이었는데 오늘의 저 모습은 마치 덩글만 남은 고목을 연상하게 한다.
재행무상을 새삼 실감한다. 그때는 내가 불을 쬐고 있는 동안 저분이 나가신 잠시 후에 깨깨 가는 이 집 씨암탉의 비명이 들리고 이어 봉문을 안으로 걸고 술을 거르는 소리가 들리다가 한참 만에 소반을 들고 들어오셨다. 소반 위에는 큰 뚝배기에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삶은 통닭이 올려있고 옆에는 반병들이의 농주가 그들먹 한 쪽박이 떠 있었다. 장모님은 쪽박으로 술을 떠 잔에 부었고 나면서 닭의 다리를 뜯어 입에 물려주셨건만 오늘은 저남댁이 나간 뒤였고 주한상이 들어왔는데 상위에는 따끈하게 데운 청주가 담긴 주전자와 맛깔스러워 보이는 찌개 냄비 하나가 조촐하게 놓여있다. 그리고 저남댁은 변변치 않지만 들라고 그런다. 그때는 온몸이 풀리면서 농주 몇 잔에 노곤해져서 그대로 아랫목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어느새 베개가 베어져 있고 이불이 덮여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아랫목은 굳은 장모님의 차지하고 계시기도 하려니와 촌수로 따지면 아주 가까운 사이면서도 가장 거북스러운 저남댁이 조심조심 드나드니 누울 수가 없었다. 난로 곁에 점잖게 도사리고 앉아서 담배 몇 대를 피우고는 그만 일어서고 말았다. 푹푹 빠지는 눈을 밟고 큰 길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모든 것이 변했구나 하는 허무감에 잠겨 있었다. 10년 일석이라고 하는데 3석의 세월이 흘렀으니 그것이 오히려 자연의 추세가 아닐까. 그때 50이던 장모님은 오늘 굳은 노령으로 아랫목을 차지하고 자리보존하고 하시고 그때 새색시이던 저남댁이 오늘은 50대의 초로로서 이 집안의 아늘은 자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차지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던 이 집안의 백년지객의 위치는 저남댁의 사위에게로 그 배턴이 넘어간 지 오래다. 나는 아직 이 집안의 귀한 손님의 자격으로 뒷전에 물러앉은 자신의 처지를 새삼 깨닫고는 마음이 허전했다. 버스에 앉아서도 오직 금석지감에 잠겨 찻장 밖의 저녁노를 망연히 바라보노라니 저 놀이 마치 인생의 황혼을 암시하는 것 같아 아면한 생각에 잠기게 했다.